네, 리플, 이더리움, 아니면 솔라나 이런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트 시즌이 언제 올지, 온다라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저의 책 크립토 디톡스의 부제는 현명한 알트코인 투자 지침서입니다. 투기나 도박의 심리를 최대한 배제하고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라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더 적절한 책이 될 것 같고, 수십 개의 알트코인들을 테마별로 엮어서 조망해 놨으니까 특히나 초보자 분들께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예약 판매는 시작이 됐고 4월 30일에 정식 출판이 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판매 페이지, 교보문고 페이지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제금융기구들의 보고서 또 논의 테이블에서 리플의 XRP가 심심찮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단순 송금용 코인 정도로 알았던 XRP가 국제통화기금 IMF, 국제결제은행 BIS, 세계은행, 그리고 세계경제포럼, 이런 곳에서 입이 오르내리는 이유는 뭘까? 이번 영상에서는 XRP가 국제기구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사례들을 직접적으로 짚어보고, 이게 시사하는 의미와 XRP가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서 가진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RWA 테마와 관련해서 XRP가 가진 잠재력, 그리고 현재 상황,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XRP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장점에 왜 주요 세계 은행들, 관련 기구들이 집중을 하는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IMF는 전통 금융권의 문제점을 해결할 혁신 사례로 XRP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2023년 IMF 핀테크 노트, 신뢰 다리와 돈의 흐름, 국경 간 결제 개선을 위한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이런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경 간 송금을 개선할 3가지 모델 가운데 하나로 리플의 XRP를 꼽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XRP를 민간 정산자산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사례로 제시하면서 스텔라 루멘이나 디파이 네트워크, 스트라이크 등과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IMF가 공식 문서에서 특정 암호화폐 자산을 직접 지목한 것은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그만큼 XRP 기반의 리플렛이 글로벌 송금에서 보여준 속도와 효율이 상당히 주목받았다라는 의미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IMF 차원에서 리플에 주목한 건 그 전부터 감지가 됐었죠. IMF 총재를 지낸 크리스틴 라가르드 역시 2018년 싱가포르 핀테크 행사 연설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같은 암호화폐들이 더 안정적인 가치와 더 빠르고 저렴한 결제를 제공하려고 자신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적도 있습니다. 즉 IMF 수뇌부도 당시에 XRP를 차세대 디지털 화폐 혁신의 한 예시로 바라본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때 라가르드와 갈링하우스 등이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IMF는 왜 XRP에 관심을 가졌던 걸까? 그 이유는 국경 간 결제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 송금은 이용해 보신 분들 많으실 테니까 다들 느끼시겠지만 엄청 비싸고 정말 성질나게 느리고 빡셀 정도로 불투명합니다. 여러 중개은행들을 막 거치다 보니까 이런 중개은행망 구조 탓에 수수료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 거죠. IMF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분산원장 기술 DLT 그리고 토큰화된 자산을 주목했던 건데, XRP 레저가 바로 그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2023년 IMF 보고서는 토큰화된 머니를 국경 간 직접 거래하는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구상을 제안하면서 XRP 같은 민간 정산 토큰이 그 퍼즐 조각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도 XRP를 간접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BIS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답게 CBDC를 중심으로 미래 결제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합성 CBDC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합성 CBDC란 민간이 발행하되 중앙은행 예치금으로 100% 뒷받침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과 민간 핀테크의 짬뽕, 협업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BIS와 IMF 전문가들은 이런 개념을 논의하면서 리플 같은 민간 결제 네트워크가 어떻게 중앙은행 인프라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탐색을 했습니다. 실제로 IMF 토마소 만치니 그리폴리 등은 2019년부터 합성 CBDC를 제안하면서 중앙은행이 민간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디지털 통화를 공급하는 그런 모델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XRP 같은 자산이 가치의 다리, 다시 말해서 브리지 커런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구상과 통합이었습니다. BIS는 이론을 넘어서 실험에도 XRP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BIS 산하 국제결제혁신허브는 글로벌 국경 간 결제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는데 여기에 리플이 마스터카드, 스위프트 등과 함께 정식 멤버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BIS가 주도했던 당시 태스크포스의 목표는 G20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국경 간 결제 비용 절감 목표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리플은 민간 부문의 대표 주자로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BIS 측은 결제 시스템 개선에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리플 같은 민간 솔루션 없이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도 혼자 힘으로 독구다이로 글로벌 결제를 혁신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BIS 관련 사례로 브라질 중앙은행 꼽을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2022년까지 디지털 화폐 시범을 위해서 리플과 협력해 프로토타입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중앙은행이 XRP 원장을 직접 활용했다라기보다 리플의 기술 스택, 예를 들어서 XRP 레저나 인터레저 같은 이런 CBDC 실험 플랫폼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BIS와 브라질 등 각국 중앙은행들이 함께한 CBDC 브릿지 프로젝트에서도 리플의 존재감이 엿보입니다. 요컨대 BIS가 그리는 하이브리드 결제 인프라 안에 XRP가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은행도 XRP를 구체적으로 다룬 보고서를 여러 번 발간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무렵에 세계은행 산하 기관과 협업 블로그에는 리플의 엑스래피드, 그때 이름이고 지금 리브랜딩이 됐죠. 지금은 ODL, 이 파일럿 결과가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2019년 3월 세계은행 블로그를 보면 리플은 미국 멕시코 송금 코리더에서 엑스래피드를 시험했고 파일럿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이 외환 비용을 40에서 70% 절감했다. 그리고 평균 송금 시간은 2분 남짓에 불과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XRP를 활용한 전송 자체는 2에서 3초 정도면 완료가 되고 나머지 시간은 현지 결제망과 거래소 처리에 소요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를 가리켜서 DLT 기반 실시간 결제 솔루션의 현실적인 사례다. 이렇게 엑스래피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전통 방식이 느리고 불투명하고 비용을 높이는 그런 사이에 리플 같은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의 기술을 통해서 글로벌 지급망을 통합하고 비용을 낮출 잠재력 있다라는 거 선명하게 보여줬던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2021년 11월 세계은행의 보고서 국경 간 결제를 위한 CBDC 땡땡 현재 실험과 아이디어 이런 제목의 리포터에서 리플과 XRP를 더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리플과 스텔라 루멘은 기존 중개은행망 대비 더 빠르고 효율적인 국경 간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리플 네트워크를 이용한 국경 간 지불은 중간 매개 자산으로서 브리지 커런시로서 XRP를 사용하는데 필요하면 유동성 공급원으로 기능을 하고 두 통화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XRP 레저가 개방형 블록체인 기반으로 작동하고 각 거래 비용이 아주 미미한 거의 제로 수준의 수수료 요것만 소각되는 구조까지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발간한 이 기술 보고서는 XRP를 활용한 리플렛의 온디맨드 유동성 ODL을 국경 간 결제 혁신 사례로 공식적인 기록을 한 겁니다. 정리하면 세계은행도 XRP를 신흥국 송금 비용 절감과 금융 포용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주목해 왔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높은 송금 수수료로 고통받는 개도국 입장에서 XRP 기반 송금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기구 얘기를 하면서 이 세계 경제 포럼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각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글로벌 논의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리플은 블록체인 인프라 파트너로 활약해 왔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 포럼은 비교적 이른 시기라고 할 수 있는 2015년에 리플랩스를 기술 선도 기업으로 선정을 하면서 주목했습니다. 리플은 은행 간 정산의 구태의연한 방식을 혁신할 잠재력을 지녔다, 이런 평가와 함께 리플을 최초의 블록체인 분야 수상자로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리플이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글로벌 엘리트 네트워크에 발을 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2020년 세계 경제 포럼은 다양한 암호화폐를 활용한 사례를 정리한 보고서 크립토 What is it good for? 라는 보고서를 발행하며 리플을 차세대 금융 인프라 구축자로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리플은 블록체인 기술로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자사 결제망 리플렛을 통해서 전세계 수백 개 금융기관을 하나의 API로 연결하고 돈의 이동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고 신뢰 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렛은 디지털 자산 XRP를 통해서 수요 유동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해외 송금을 위해 대상국 계좌에다가 이 성금 예치를 할 필요를 없앤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XRP는 3초 안팎의 결제 속도 1500 플러스 TPS, 그러니까 초당 거래 처리 건수가 1500개 이상의 확장성,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수수료, 미미한 에너지 소모,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두 통화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편리한 수단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이런 내용을 출판했다는 것은 국제 정책 논의에서 XRP가 혁신 기술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플은 세계 경제 포럼 산하 디지털 자산 분야 작업 그룹이나 블록체인 협의체에도 참여해서 정책권자들에게 조언을 제공해 왔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CBDC 정책 툴킷 개발이나 블록체인 상호 운용선 논의 등에도 리플 등 전문가들이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참여 덕분에 2023년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 보고서에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디지털 자산 규제 논의의 핵심 인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글로벌 어젠다 세팅 무대에서 리플은 빠지지 않는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XRP일까? 전세계 수천 개의 암호화폐 자산들 가운데 글로벌 기구들의 눈에 XRP가 자주 눈에 띄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설계 목적의 특화성입니다.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이나 결제 수단으로,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탄생을 했다라면 XRP는 태생부터 국제 송금과 결제에 맞춰서 개발이 됐습니다. XRP 레저는 2012년 출시 때부터 몇 초 안에 최종 정산, 고속 처리량, 초저 수수료, 이런 것 등을 목표로 했고, 이는 국제기구들이 꼽는 이상적인 결제 인프라 요건과 부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세계 경제 포럼이 XRP를 소개하며 강조했던 기술 지표들은 정책 입안자들이 이 정도 성능이면 글로벌 결제망에 쓸만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음으로는 브릿지 커런시로서의 중립성입니다. XRP는 특정 국가가 발행한 통화가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처럼 한 통화에 패깅된 자산도 아닙니다. 일종의 중립적인 교환 매개로서 다른 두 화폐 사이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국제기구들이 국경 간 결제 개선을 논의할 때 늘 걸리는 문제가 다른 법정 통화들 사이의 신뢰와 환율 변동인데, XRP는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가치 단위로 통용할 수 있어서 중앙 교환축, 그러니까 허브처럼 쓰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은행 보고서도 XRP의 중개자산 기능에 주목했고 IMF 보고서 역시 토큰화된 글로벌 머니마켓에서 XRP 같은 사설 토큰이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XRP는 여러 통화체계를 연결하는 용이한 설계라는 점이 부각이 됐던 겁니다. 다음으로는 검증된 실제 사용 사례입니다. 책상 위의 논리나 백서상의 비전이 아니라 XRP는 이미 민간 영역에서 여러 국가 간 송금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큰 차이점이다, 부각되는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세계은행 블로그에서 보았듯이 미국 멕시코 송금 시험에서 수십 퍼센트 비용 절감 결과가 나왔고, 일본 SBI 송금이나 필리핀 등지의 ODR 상용화 사례에서도 속도와 비용 이점이 입증이 됐습니다. 국제기구 입장에서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기술에 더 신뢰를 갖게 마련이고, XRP는 전 세계 55개국 이상에서 규제를 준수하며 네트워크를 확장해왔고, 이러한 현장 데이터들이 보고서에 인용이 되면서 더욱 존재감이 커졌습니다. 반면 다른 암호화폐 자산들은 국경 간 결제에 활용된 사례가 제한적이거나 불투명해서 비교 우위를 얻기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P의 이런 국제적 입지는 리플사의 전략과 떼어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리플은 초창기부터 규제와 손잡고 간다, 이런 모토를 내세우면서 각국 정부 또 금융기관들과의 협업에 집중해왔습니다. 다른 크립토 기업들이 탈중앙화 기치 아래 규제 당국과 마찰을 빚는 동안 리플은 은행 파트너십 맺기, 규제기관 자문 참여, 표준화 기구 합류, 이런 것 등에 공을 들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플은 국제 송금 표준 ISO 20022 작업반의 민간 크립토 기업으로서는 선구적으로 참여를 했고, 영국 디지털 파운드 재단이나 유럽 디지털 금융협회 등에도 얼굴을 비쳤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정부 관계자들의 인식 속에 리플은 파트너다, 이런 구조가 자리 잡았고, 보고서나 회의 때 XRP가 자연스럽게 언급됐던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 리플은 CBDC 인프라 개발 파트너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부탄, 팔라우 등을 비롯해서 여러 중앙은행에 전용 CBDC 원장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서 XRP 레저의 기술을 변형한 프라이빗 원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아예 CBDC 플랫폼을 공식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국제기구들이 CBDC 보고서를 쓸 때 리플을 레퍼런스로 참고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나스닥 보도 내용을 보면 리플은 이미 전세계 다수 여러 중앙은행들, 규제기관들, 금융기관들과 CBDC 그리고 디지털 결제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 활발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나 컨소시엄에 꾸준히 얼굴을 내밀고 기술을 제공하니까 자연스럽게 IMF나 BIS 보고서에서도 그 사례로 등장하게 되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미국 SEC와의 소송 국면에서도 리플이 규제 수용적인 태도를 견지했던 점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진행됐던 리플의 증권성 공방은 암호화폐 업계 전체의 관심사였는데, 리플 경영진은 우리는 규제, 명확한 규제를 원한다, 명확한 규제 아래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결국 2023년 중순 XRP가 증권이 아니다 라는 약식재판 판결이 나왔고, 리플의 규제 리스크는 크게 줄었고 오히려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엄청 빡세게 높아졌습니다. 이런 점들 또한 국제기구들이 안심하고 XRP를 거론하는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불투명한 자산을 보고서에 넣기는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괜찮지, 이런 인식의 흐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리하면 XRP가 IMF, BIS 등에서 언급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술적인 특화성, 중립적인 브릿지 통화로서의 매력, 현실 사용에서의 검증, 리플사의 공공부문 협력 전략, 이런 것 등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기구 보고서의 한 줄 언급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개혁 논의 속에서 XRP가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지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곧바로 XRP가 전세계 결제망의 표준이 된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국제 무대에서의 호평과 실제 상용화 사이에는 여전히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각각의 보고서도 XRP를 만병통치약으로 찬양하기보다는 스위프트나
다른 CBDC 협력 모델 등과 비교 검토하는 맥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XRP도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 규제 표준화, 각국 통화 정책과 정합성, 또 시장의 수용도, 이런 것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점은 XRP가 이미 글로벌 정책 테이블의 의제 목록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가격을 띄우기 위한 근거 없는 루머가 아니라 IMF 보고서 페이지와 BIS 회의록에 근거가 남아있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리플 커뮤니티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법한 충분한 그런 부분이고, 국제 통화 질서 개편을 논의할 때 XRP가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현상 자체가 이 프로젝트의 남다른 입지를 증명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자꾸 머릿속을 맴도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